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철학성 문화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한국의 문화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목차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총 7개로 나누어 미술, 음악, 무용, 의복, 건축, 놀이, 음식을 발표하겠습니다. 미술입니다. 한국 민족의 미술 활동은 신석기 시대 후기 무렵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불교가 널리 퍼진 4세기 말부터입니다. 한국 미술은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묘사가 나타나는 작품이 많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절제된 느낌의 수묵화가 유행하였습니다. 근대에는 서양에서 여러 미술이 들어온 후 역동적인 변화를 맞이하였고, 현대에 들어서 정보기술의 발전과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계속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술 문화 변화를 시대별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에는 대표적 미술품으로 윗살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음식물을 저장할 곳이 필요해 생겼습니다. 토기는 야외에 구덩이를 파고 700도 정도의 온도로 가열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빗살무늬는 나무나 뼈 연장 등으로 된 무늬 새기개를 가지고 그릇 바깥면에 짤막한 줄을 벽에 누르거나 그어서 새겼습니다. 점선으로 된 짧은 줄은 한쪽으로 또는 서로 방향을 엇바꾸어 가면서 그려서 그 모습이 생선뼈처럼 생긴 것이 특징입니다. 고대시대입니다. 고대시대에는 대표적인 미술품으로 고구려의 수렵도, 백제의 금동대양로, 신라의 금관이 있습니다. 수렵도는 기원전 37년에 제작되었습니다. 무사가 말을 달리며 동물을 향하여 활을 쏘는 장면을 담은 전이 남아있어 당시의 수렵이 성행하였음을 엿보게 합니다. 백제의 금동대양로는 520년에서 534년 사이에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제 미술은 고구려, 대적으로는 중국 및 일본과 교류하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백제가 부여로 도읍을 옮긴 후 정치적 안정을 되찾은 6세기 초의 백제인들의 정신세계와 예술적 역량이 함축되어 이루어진 백제 공예품의 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신라금관은 간태이의 나뭇가지 모양 장식 3개, 삼습을 모양 장식 2개 등 모두 5개의 장식을 덧붙여 제작되었습니다. 신라금관이 제작되었던 시대에는 금관뿐만 아니라 금귀걸이, 금목걸이, 금반지, 금동신발, 장식대도 등 화려한 금속 공예품 또한 유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려시대입니다. 대표적 미술품으로는 고려정자가 있습니다. 9세기에 처음 제작된 청록색 계열의 빛을 띠는 고려시대의 도자기입니다. 당나라와 교류하면서 당나라의 도자기를 꾸준히 수입하였는데 그것의 자극을 받아 강진군, 부안군 지역 등의 가마터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미술품으로는 수묵화가 있습니다. 수묵화는 채색을 쓰지 않고 수묵으로 짙고 옅은 효과를 내어 그린 그림입니다. 서예와 같이 검은 빛깔의 물감만을 이용하며 다양한 농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불어보다 중국의 유학자들이 선호한 문인화의 영향이 강했고 소재는 유교의 주요 이야기나 도가의 이야기를 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대입니다. 근대의 대표적 미술 작품은 이중섭의 인소가 있습니다. 평소 소를 좋아했던 이중섭은 가끔 우직하고 성실한 소를 한국인의 성격에 빗대어 그렸습니다. 흰소는 백예민족이었던 한국을 의미하고 말라뼈가 살과 맞닿아 있는 모습은 당시 6.25 전쟁 이후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근대 미술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을 통해 받아들인 서양 미술은 대부분 왜곡되어 보급되었는데 이는 서양 미술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를 그대로 전파했고 미술을 몇 가지 소재로 단순히 재현하는 것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음악입니다. 한국 전통음악은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민요, 음악 등이 있고 나라의 음악이라는 뜻에서 국악이라도 부르기도 합니다. 국악은 악곡의 유래와 형식에 의해 아악, 당악, 향악으로 나뉩니다. 아악은 중국 송나라에서 유래한 정악으로 고려 중기까지만 해도 널리 쓰였으나 고려 후기에 쇠퇴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아악곡은 문묘제략이 있습니다. 당악은 음계에서 시인 도를 따르고
중국의 당나라에서 전래된 음악과 더불어 중국 송나라의 사악을 총칭합니다. 당악의 대표적인 곡은 보어자와 낙양춘입니다. 향악은 음계에서 E플랫, 즉 미플랫의 음계를 따르고 아악과 당악을 제외한 한국의 재래 음악과 서역에서 전래된 음악을 말합니다. 향악의 대표곡은 정읍사, 동동 등이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정통음악을 정악과 민속음악으로 나뉩니다. 정악은 궁중음악과 민간 상류층에서 연주되어 오던 모든 음악을 지칭하고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의식음악은 재래악으로 분류되는 종무재래악, 민간 상류층에서 향유하던 풍류음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무용이란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무용을 말합니다. 한국 무용은 크게 궁중무용, 민속무용, 가면무용, 의식무용, 창작무용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궁중무용은 국가의 경사나 의식, 궁중향영, 연회에서 추던 춤으로 서민들이 추는 민속무용과 대응하는 무용입니다. 그리고 궁중무용은 무용가가 추는 도중 춤의 내용을 담은 창사를 부른다는 것과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기보다는 왕의 공덕을 칭송하고 장수를 기원하는 데 있고, 정중하고 담담한 장단과 우아하고 신비로운 춤 사이로 예를 갖춘 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류는 건무, 무예무, 처형무, 춘행전 등이 있습니다. 민속무용은 옛날부터 각 지방의 생활과 풍속을 내용으로 민간에 전해져 오는 무용이고, 한 나라나 지방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독특한 형태로 발전한 춤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속무용으로 대표적인 것은 강강술래, 농악무, 탈춤, 장구춤, 소구춤, 무당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의식무용은 일반적으로 종교의식에 수반되는 무용이나 과거 전쟁, 수렴, 농경 전후에 있었던 의식 행사에 사용되는 무용이나 국가의 제사나 행사에 추는 무용으로 개인의 감정이 억제되고 움직임의 형태가 간결한 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면무용은 원시적인 신앙 행사나 세시 풍속의 행위에서 발생되었지만 특정된 지역에 기반을 두고 그 지방의 뿌리를 받고 토착화되어서 오랫동안 그 지역 범위 안에서만 성행되고 성장되어 현재까지 전해진 춤입니다. 얼굴 위에 가면을 쓰고 활개승에 대한 풍자, 양반 계급에 대한 모욕, 서민생활 빈곤상의 폭로 등 어떤 가면극이 등 공통된 주제를 가졌습니다. 창작무용은 전통 무용의 형식이나 현대 무용의 형식을 토대 삼아 창작된 새로운 무용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의복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표적인 의상 한복입니다. 한복 특징으로는 활동성을 중시하여 딱 붙는 옷이 아닙니다. 주머니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천 자체를 보면 직선형이지만 입었을 때 곡선이 살아나게 도와주는 미적 특징도 나타납니다. 이웃 국가들의 복식과 달리 한복은 저고리와 치마, 즉 상하의가 분리되어 있어 형태상으로 구분됩니다. 한복의 구성과 입는 순서로는 남자는 속옷,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 순으로 입고 여자는 속옷, 버선, 치마, 저고리 순으로 입습니다. 옷감으로는 다양한 면직물이 소재로 쓰였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사용되는 면직물이 달랐는데요. 여름에는 못이나 삼배, 봄과 가을에는 명주나 갑사천을 사용하였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무명을 사용하여 바람이 덜 들어오게 했다고 합니다. 신분을 알게 되는 척도 중에 하나가 의복의 소재여서 계급에 따라 입는 옷도 달랐습니다. 왕이 입는 붉은 가운을 곤룡포라고 합니다. 왕의 곤룡포에는 가슴과 등에 둥근 흉배가 붙여져 있는데 이것을 포라고 부릅니다. 양반은 비단 옷을 입었고 비단 저고리 위에 도포나 창의를 입고 갓을 썼습니다. 입은 옷의 색과 등이나 배에 붙인 자수나 수놓은 흉배의 동물 종류를 보면 신분과 직업을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학은 문관, 호랑이는 무관을 나타내는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평민은 농사나 밭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움직이기 편하고 무늬가 없는 면직물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건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문화란 삶의 기본 요구 조건과 인간의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간 창조의 문화를 뜻합니다. 한국의 건축 문화는 이웃한 중국의 건축 문화나 일본의 건축 문화 외에 다른 나라의 건축 문화와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지방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소나무가 주요 건축 자재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목조 건축이 주를 이루고 온 겨울철 추위가 심하여 모든 건축이 내한적 건축으로 발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민족은 자연 경관과 건축물이 잘 조화되도록 규모, 형태를 정하여 경관에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건축에 의해 자연 경관의 허점을 보완하고 더욱 돋보이는 방향으로 건축을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목조 건축은 기단부, 몸통부, 지붕부 등으로 구성되는데 목조 건축물은 모든 부재들이 서로 분리되어 해체될 수 있으므로 해체, 복원이 쉽고 다른 장소로 쉽게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물을 살펴보면 일반인들이 주거하는 초가와 기와집, 불교 건축의 사찰, 왕이 거주하는 궁궐, 유교 건축의 서원, 그리고 정원의 누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놀이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놀이 중에는 대표적으로 민속놀이, 바둑, 장기 등이 있습니다. 민속놀이는 예로부터 서민층에서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흥을 돋구고자 했다고 합니다. 민속놀이는 놀이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있는가 하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또는 어른들끼리, 소년, 소녀들끼리 하는 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씨름은 고구려의 옛 도읍지인 환도에서 씨름하는 고분 벽화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고구려 초기에 벌써 우리 조상들이 씨름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씨름이 문헌에 최초로 나타난 것은 충수광 원년인데 그 내용으로 보아 궁중에서까지 성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씨름은 놀이를 벗어나 스포츠로 발전하였습니다. 강강술래는 풍작과 풍요를 기원하는 풍속의 하나로 주로 음력 8월 한가위에 연행된다고 합니다. 밝은 보름달이 뜬 밤에 수십 명의 마을 처녀들이 모여서 손을 맞잡고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 돌며 한 사람이 강강술래의 앞부분을 선창하면 뒷소리를 여러 사람들이 이어받아 부른다고 합니다. 강강술래는 주로 한반도의 남서쪽 지역에서 널리 행해왔지만 연행되는 지역이 차차 줄어들어 오늘날에는 주로 전라남도의 해남군과 진도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팽이치기, 나무로 깎은 팽이를 채로 쳐서 돌리는 아이들의 놀이입니다. 주로 겨울철에 어린이들이 얼음판 위에서 원뿔 모양으로 나무를 깎아 만든 팽이를 채로 쳐서 돌리며 즐기는 놀이입니다. 이것은 나무를 두 손바닥 사이에 끼워 한껏 비비면서 놓거나 한 손에 엄지와 검지로 비벼서 돌리는 방법도 있고 상수리 팽이는 상수리 나무의 열매를 팽이로 삼아 노는 것이고 뺑오리 팽이의 몸통 위아래에 역시 나무심을 받고 위쪽을 두 손가락으로 비벼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날리기, 음력 정월 초 하루에서부터 보름까지 행하던 민족 전래의 기회로 연을 공중에 띄우는 민속놀이입니다. 옛날 기록에 연은 지연, 풍연, 방연, 풍금 등으로 표기되었고 지연은 가장 널리 쓴 용어로 종이로 만든 솔개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풍연은 바람에 날리는 연, 방연은 자유자재로 나는 연, 풍금은 바람에 날리는 날짐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윷놀이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 즐기며 4개의 육가락을 던지고 그 결과에 따라 말을 사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민속놀이입니다. 다음은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은 곡물을 활용한 음식이 다양하고 명절식과 시식의 풍습이 있으며 지리 조건에 맞는 향토 음식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구황 음식이 건강식으로 발달돼 있고 밥을 주식으로 여러 가지 반찬과 함께 섭취합니다. 다음은 정통 음식입니다. 정통 음식으로는 김치, 비빔밥, 잡채, 불고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명절식과 시식의 풍습입니다. 떡국은 음력 1월 1일에 무사안일을 위해 먹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오곡밥은 음력 1월 15일에 무병장수를 위해 먹는 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팥죽은 동지의 애군 방지를 위해 먹는 음식입니다. 다음은 장독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독대로 만든 재료로 다양한 발효식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장독대는 소금을 절이고 발효시키는 저장법이 있습니다. 장독대는 주로 부엌과 가까운 뒤뜰 묵직한 곳에 배치합니다. 우리 문화를 알아보면서 문화의 소중함을 느꼈고 발표할 때만이 아닌 앞으로도 우리나라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SNS를 사용해 문화를 널리 알리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철학성 문화간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일반적 문화관. 네, 앞에서 우리 조원분들이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문화관이라는 거는 그 사회 중요 체계나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행동의 양식 있죠. 그래서 지식, 믿음, 예술, 도덕, 관습법,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뭐 한류 문화 이런 거죠. 뭐 최근에 우리 모 영화가 굉장히 미국에서 큰 이슈를 던진 것도 그 문화의 영향인 것 같아요. 네. 뭐 어느 세계나 있는 이슈를 잘 그려낸 거죠. 네. 빈부격차의 문제를 잘 얘기한 것 같아요. 뭐 영화에 주는 시사점과 의미가 장단점은 또 다 각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K-팝도 마찬가지죠. 지금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뭐 저희 한국 드라마도 그렇고 이런 문화가 바로 총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나온 유형적 산물뿐만 아니라 무형적 제도, 스타일, 과정, 사상, 비전.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의 행정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서로들 공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라는 질문에 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마다 또 문화가 다르고 지역마다 음식 문화가 다르고 대학마다 다르죠. 지금 과거에는 뭐 이런 형태가 좀 많이 있었죠. 술을 강요하고 선배의 위신을 강요하고 근데 지금은 많이 이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네. 많이 없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나 또 바뀌고 있겠죠. 기독교 문화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정복하라는 말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계를 인간이 개발하고 관리하는 총체적인 일입니다. 여기에는 개발도 있지만 책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이 나타나는 일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대학은 MT 대신에 이제 봉사로 이렇게 전환한 대학이 나왔고요. 자, 이게 사실은 뭐 영상으로 보면 좀 더 좋은데 그러지 못하네요. 예전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전에 그때 무릎팍 강호동의 무릎팍 도사가 굉장히 이슈가 있었는데 그 힐링 캠프는 그렇게 큰 인지도는 없었는데 차인표 씨가 나오면서 힐링 캠프 신청률이 엄청 났었어요. 그때 차인표 씨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업하면 이번에 하여튼 뭐 영상을 볼 수 있으면 또 봤으면 해요. 왜냐면 몇 가지 이슈들이 좀 우리가 이제 하여튼 다른 영역에는 제가 영상을 보는 일이 없는데 요 철학성 원점 영상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서 좀 보는 편이라서 그거는 좀 수업 진행을 좀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여러분 맛있는 먹을거리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오시면 돼요. 어쨌든 그때 그 힐링 캠프에서 이분이 얘기한 게 이제 그 후원하자, 어려운 나라를 후원하자. 그래서 이분은 컴패션 홍보 대사거든요.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월드비전이나 기아 대책처럼 그런 NGO 단체예요. 근데 주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죠. 우리 축제 때도 보면 그런 NGO 단체들이 많이 오는데 컨벤션도 오래 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사회공헌 쪽에서 이런 NGO 단체 분들이 참여하시고 후원도 하시고 특강도 하시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제 10개 기관 협력기관이 있으니까 컨벤션은 우리 협력기관은 안 했는데 워낙 컨벤션 단체가 그런 협약 같은 걸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때 계기로 지금 컨벤션, 월드비전, 기아대책 이런 NGO 단체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NGO 단체 관심이 있으시면 개인톡 떠주세요. 네, 제가 하는 NGO 단체도 하나 있으니까 요 세 기관 중에 하나 저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NGO 단체들의 활동들이 있으니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여담으로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이 차인표 씨가 컨벤션을 통해서 자기 삶이 바뀌고 자기 가치관이 어떻고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간다를 얘기를 쭉 하세요. 자기는 어떤 가치관의 변화로 자기가 어떤 삶이 바뀌었고 어떻게 살아간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차인표 씨를 영상을 보는 이유는 이분은 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족 중심 문화가 아니었던 시기이기도 한데 굉장히 가정 중심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태도가 참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치관의 전환이 오면 그 가치관의 전환으로 세계관의 시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삶의 영역을 바꾸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 면에서 멋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당시 컨벤션에서 힐링 캠프 1회차 나가고 나서
2,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날 1시간 영상을 보고 후원자를 개발했어요. 근데 컨벤션이 차인표 씨가 홍보대사로 1년 동안,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1년 동안 부지런히 다녀야 그 정도 후원자를 개발하는데 1시간 만에 이만큼의 모집됐어요. 그래서 차인표 효과라고 그 당시 상당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힐링 캠프의 신청률도 무릎팍을 현저히 이겼고, 그 이후에 뭐 강호동 씨의 개인적인 사정이겠지만 무릎팍 도서가 그만두면서 힐링 캠프는 상당히 큰 아주 그 연예계 분들이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연예인 분들이 나와서 진솔하게, 또 해외 유명하신 분들도 나오셔서 얘기하시면서 인지도가 높아졌죠. 지금은 뭐 사부들 뭐 그런 걸로 조금, 여기 옆에 있는 집사부 뭐 이런 걸로 좀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선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입양을 했어요. 지금은 입양이 굉장히 보편화됐고, 또 우리의 시각도 뭐 입양이다, 부모가 안 계신다, 뭐 부모가 이혼하셨다,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렇게 크게 그런 가정이구나, 그냥 이렇게 보지, 왜 저 가정을 그렇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가정에서 지금 이렇게 대학을 진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기의 어떤 강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데 좀 선입관이 있었죠. 이제 그럴 당시에 두 딸을 입양을 합니다. 네. 차인표 씨는 상당히 이제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중심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이 두 딸을 입양하시고, 이게 이제 9시 뉴스에도 나오고, 실제로 요즘 뭐 집사부에서 차인표 씨도 나왔지만 신혜라 씨도 나왔죠. 그래서 힐링 캠프 200회인가 100회인가 같은 그런 핵심적일 때 신혜라 씨가 또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그만두고 유학을 간다. 지금 여긴 최근 그쵸, 한 2년 전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에 자기 집을 공개했죠. 그러니까 요 큰아들은 슈퍼스타 K도 나오셨고 대학생이고 이미 교육을 다 마친 상태고, 입양한 두 딸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 간 거죠. 네. 그래서 가족이란 개념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선행합니다. 뭐 연예인 중에 뭐 요즘 최근에 뭐 최수종 아저씨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있는데, 차인표 씨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모범이 될 만한 예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션 정혜원 부부인데, 션 정혜원 부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뭐 아직도 집이 좀 없죠. 근데 좀 되게 특이한 게, 더 사랑해라는 책을 쓰셔서 그 책에 대한 수익금 판매권 1억을 받으셨는데, 그거 가지고 션이 정혜영 장학재단을 세우셨어요. 네. 이분들이 원래 좀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아이들의 그 재능을 후원해주는 장학재단입니다. 그래서 미술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후원해주고, 뭐 김장훈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 그 미국 콘서트에서 수익금을 다 기부하기로 하셨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좀 지탄이 많았었고, 그래서 좀 이런 활동을 이제 좀 안 하시게 되셨는데 좀 안타까워요. 이분이 기부하시고 특히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 또 그동안 쭉 기부해 오고 활동하셨던 거는 그냥 다 묻혀진 거예요. 네.
이분이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하신 분이고 뭐 대학 축제에서도 가장 한때 많이 초청받는 가수였어요. 우리 학교도 한번 오셨는데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학생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은 콘서트인데 재밌게 여러분 노셔야죠 하고 앵콜송을 몇 번 더 부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바쁜 가수들은 그 한 곡 부르는데 액수가 엄청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 있는 일을 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뭐 집이 없고 월세 사시는 분이신데 굉장히 많은 여러분 조사해 보면 뭐 션 정의원 씨도 큰 금액이지만 이 김장훈 씨도 굉장한 금액을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분의 어떤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사회에서 너무 강하게 거부하는 것 때문에 아마 더 상처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문화가는 선한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인성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은 아마 우리 대학에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영성과 철학성은 큰 배의 엔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함양하냐에 따라서 큰 배를 움직이는 엔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은 지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분들이, 그러니까 IQ가 높은 분들이 성공할 것 같은데 다중지능에서 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능, 자기에 대한 성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지 않죠. 네. 끊임없는 긍정의 힘이나 긍정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의 시각들을 있는 분들이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영역에서는 제가 이렇게 뭐 영상을 보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철학성이 가장 많은 시간을 좀 투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면 수업이 아니라서 좀 아쉬운데 다 우리 5월에 대면 수업 할 때 좀 그런 부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좀 피드백이 지금 너무 약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역량을 좀 더 조별로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만큼 피드백을 통해서 좀 그게 더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5월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 그 발표 때마다 하고 피드백도 좀 할 수 있으면, 만약에 이제 대면 수업 때 2 발표를 하면 그 전에 발표하셨던 거 하나는 조금 피드백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이런 수업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